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BMW 신형 5 시리즈,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의 엔진을 얹은 바로 530e입니다. 우선 신형으로 오면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더 늘어났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이 한 단계 진화를 이뤄낸 게 바로 530e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장단점 그리고 특징과 매력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일단은 차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새로운 플랫폼을 얹어서 길이도 이제 5m를 넘어가고요. 너비도 1900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2995, 그 정도로 기존의 5 시리즈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저는 첫인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를 꾸미는 각 세부적인 요소도 한층 더 선명하고 명확해진 인상을 부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헤드램프 크기가 한층 더 작고 얇아졌어요. 그러면서도 주간주행 등의 범위나 램프의 느낌, 형태 가 기존의 5 시리즈와는 또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샤프한 맛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BMW 디자인 언어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키드니 그릴은 아주 차분하게 꾸며 넣었는데 무언가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막 크거나 하진 않아요. 이 차의 크기와 이 형태를 고려하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릴 주변에 조명을 둘러서 밤에는 그리고 주간에도 한층 더 명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BMW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뻐요. 굉장히 얇으면서도 약간 심리스 형태로 굉장히 매끈하게, 그러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상당히 인상적인 그릴을 갖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넘어와 보면 이 차는 일단 M 패키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의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중형 세단에 속하기 때문에 2열 그리고 트렁크 라인까지 굉장히 큼직하고 길게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덩치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 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공기 역학을 고려해서 안쪽으로 숨어서 잡아 당기는 플러시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도 이렇게 딱 사이드 미러로 딱 옆을 보면 굉장히 매끈한 차체로 구현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냅니다. 캐릭터 라인은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흐르게끔 디자인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5 시리즈 큰 불만 없이 아주 완벽한 옆모습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형 5 시리즈 뒤태의 핵심은 테일램프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램프 크기가 상당히 얇아졌고요. 그 안쪽을 비추는 그래픽의 형태도 굉장히 얇고 심플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트렁크 윗단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범퍼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행히 이 녀석은 M 패키지이기 때문에 투톤 컬러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를 집어넣어서 한층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비율, 균형적으로도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실내로 들어와 보죠. 지금 실내 구성 역시나 기존의 5 시리즈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완전히 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 풀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하나로 쭉 이어놓은,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크고요. 특히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이 베젤의 간격도 굉장히 얇아서 더욱더 시원스럽고 커 보입니다. 이 안쪽을 채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가장 최신의 BMW 것들로 다 탑재를 해놓았죠. OS9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반응, 이런 스와이프의 느낌, 연동 속도 발열까지도 완벽히 다 잡아 넣었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지도를 띄워 놓았는데 별도의 레이어로 한 칸 더 두어서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이 차의 상태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쪽창을 마련한 부분도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꽤나 만족스러워요. 물론 타일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방대합니다. 진짜 이 짧은 리뷰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하나하나 입맛에 맞게 조절한다면 이보다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화면에서 눌러볼 수 있을 만한 인포테인먼트 UI 구성이 한층 더 풍부해졌다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홈 버튼으로 들어가서 공조장치 디자인이 그래픽이 꽤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람 색이라든지 종류가 상당히 간편하고 쓰기 편하게 되어져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참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OS9 굉장히 기발하네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별도의 즐겨찾기 버튼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볼 수가 있죠. 풀 디지털 계기판은 한층 더 선명해졌고요. 일목요연하게 잘 표시되어져 있네요. 각각의 배터리가 남은 잔량, 그리고 연료까지 포함한 잔량,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함께 길 안내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정말 커졌죠. 아낌없이 다 들어있네요. 각종 기능을 전부 화면 안에 넣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물리적인 버튼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비상등 아니면 이런 성해를 제거할 때 앞뒤 열선 정도까지가 버튼으로 무언가 조작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진짜 심플하면서도 특히 이 조형미라는 부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에어벤트라고 하죠. 송풍구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 별도의 파츠도 보이지 않아요. 은은하게 요 안쪽에 일자로 숨어 놓았는데 송풍구인 듯 아닌 듯 바람이 나오는 이러한 구성이 진짜 좋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나서 센터 터널 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센터 터널 면적도 개인적으로는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들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2개나 아낌없이 탑재를 해 놓았다. 조수석 사람이랑 싸울 일 없습니다. 턱턱 걸쳐 놓으면 될 것 같고, 컵홀더 면적도 커졌고, 무언가 물리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 이 정 가운데 센터 터널, 특히 변속기 주변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마저도 전부 다 크리스털로 조각을 해놔서 이 조작감이 엄청나게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신형 5 시리즈의 고급감을 나타내는 이 크리스탈의 면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죠. 바로 인터랙션 바입니다. 크리스탈 안에 집어넣은 무드등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또 터널에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와,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요거 단색인데 그라데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색깔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끝에서부터 센터 페시아 정 가운데를 흐르고 반대쪽 도어까지, 와, 이 조명이 너무 예뻐요. 5302에는 탑재가 되어져 있죠. 특히 야간 주행할 때 이 감성 품질을 한 차원 끌어올려 주면서도 사진을 마구마구 찍고 싶게 만드는 진짜 이쁜 포인트입니다. 이외에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면적이 거대한 이 루프 글라스를 비롯해서 이 시트의 느낌도 BMW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M카를 제외하면 BMW 시트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타는 차 족족마다 이 시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많은 또 운전자,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개선한 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스티어링 휠은 뭐 말해 뭐합니까? 늘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이 두툼하게 손에 쥐는 맛도 좋고 약간 D컷 형태로 깎아져 있거든요. 이런 느낌도. 그리고 패들 시프트의 모양이라든지 눌렀을 때 감각도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2열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차 플랫폼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CLAR이라는 아주 새로운 플랫폼인데, 그렇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배터리,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탑재하는 이 5302한테는 더없이 좋은 장점이자 포인트로 적용이 되는데, 내연기관 5 시리즈와 동일한 스페이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트렁크까지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전의 차들은 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5 시리즈는 동일한 패키징으로 똑같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열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아주 넉넉히 그리고 여유로웠습니다. 게다가 4존 에어컨을 제공을 하거든요. 양쪽 각각 독립식으로 2열에서도 에어컨디셔닝을 즐길 수가 있고, 송풍구, 바람 세기, 이런 형태, 조절 각도 다 원하는 입맛에 맞게 이 안쪽에 콘솔 정 가운데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트렁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BMW 530이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30 앞에 30이 붙었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더 6기통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530이 붙었다는 건 6기통 3.0은 아닙니다. 4기통 2.0 엔진이 들어가져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또 이릅니다. 전기 모터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합산 출력이 530 못지않아요. 네, 그 정도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엔진의 출력은 한 190마력 정도 되는데 전기 모터가 거의 그쯤 됩니다. 184마력 정도. 그래서 합산 출력이 299마력, 거의 300마력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토크빨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전기에너지 특유의 토크감이 매우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초 초반을 마크하죠. 이런 부분도 꽤나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흐름에 맞춰서 정속 주행을 하면서도 가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정말 지체 없이 훅 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속에서 고속 영역으로 지금과 같이 딱 넘어가는 과정이 진짜 이 조금의 지연 현상이나 아니면 좀 답답하다라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힘이 넘쳐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솔직히 저속에서 중속보다 중속에서 고속 그 이상의 영역에서의 굉장히 넉넉한 파워가 저는 상대적으로 큰 감명을 받았고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속에서 중속 영역은 웬만하면 그냥 이 순수 전기 모터의 힘으로 커버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전기 모터의 힘이 넉넉하고 배터리 용량도 꽤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온전히 엔진과 결합을 해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한 번에 쫙 하고 이 강력한 펀치력을 올려주는 거는 이 퍼포먼스 특히 실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일반 가솔린에 비교해서 무게가 200kg 정도 무거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증량된 무게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라면 그리고 흐름에 맞춰서 달릴 때는 오히려 전혀 무게 증가의 그 특징보다는 진짜 잘 나간다, 전기모터 진짜 빠르게 나가네 라는 감각이 더 우선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무거워진 무게 이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속도의 커버리지 그리고 지금같이 정속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부드러운 이 전기 에너지와 이 엔진의 적절히 조율을 맞추는 듯한 이 스무스한 감각을 즐기다가도 조금 더 뻥 뚫린 도로 아니면 급하게 추월 가속을 해야 된다든지 스로틀을 활짝 여는 순간에는 엔진의 힘까지 더해져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속도를 내는 이 과정이 엄청 자극적이거나 역동적인 편은 아닙니다. 이 차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530E를 운전하면서 느꼈던 기대 이상의 포인트, 바로 이 승차감이 솔직히 가솔린 디젤 일반 내연기관차 5시리즈와는 또 달라요. 오히려 i5에서 느꼈던 조금 더 고급스럽게 뻗어나가는 그 승차감과 매우 유사합니다. 530이 정말 기대 이상의 승차감을 보여줬고 지금과 같이 요철을 만나든지 굴곡이 이어지는 이렇게 한 번 더 범핑이 일어나는 다양한 이 우리나라 도로 퀄리티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서스펜션 잘 잡았네요. 고급 기술이 서스펜션 쪽에 탑재가 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합격점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가속 페달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순간에서 고속 안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능동적인 대처 이런 다양한 다방면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한번 빠르게 차선을 변경을 했을 때 이런 움직임도 서스펜션 진짜 괜찮네요. 끝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5시리즈 전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서스펜션 쪽은 이런 달라진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BMW 특유의 정말 유연한 요 핸들링 요런 감각에만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기대 이상의 보물을 만난 것 같이 특히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은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칭찬할게요. 효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내줬거든요. 일단 530E에는 18.7kWh급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그 결과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순수 전기로만 73km를 달릴 수가 있는데 기존 구형에 비교해서는 무려 62%나 증가된 수치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100% 완충하고 나서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순수 전기로만 무려 110km를 갈 수 있다라고 떴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환경부 숫자는 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을 잘못 봤나? 이거 계기판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110km까지 다 달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알맞게 주행을 했을 때 한 90km에서 95km 정도까지는 무난히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일단 국내 인증 숫자인 73km보다는 훨씬 높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부지런하게 집밥만 잘 먹인다면 솔직히 주유소 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전기 모드로만 차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전기차라고 말해도 될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충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배터리 용량 자체가 일반적인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좀 작기 때문에 2시간 안짝이면 충분히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속 기준으로 말이죠. 가격도 얼마 안 들고요. 이렇게 효율이 좋은 차니까 연비는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환경부 기준 15.9
4.9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기 완전히 충전하고 기름도 가득 넣고 정속 주행을 이어나간다면 거의 뭐 한 번에 900km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계기판에 떴을 정도이니까요.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뭐 웬만한 디젤 소형차보다도 월등한 연비 효율,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BMW 530이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기본형이랑 M 스포츠 패키지로 나눠져 있는데 8,900, 그 다음 9,200. 솔직히 300만원 차이면 저는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를 추천합니다. 훨씬 더 빠방하게, 그러면서도 감성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휠이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이런 다양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정말 최신의 가장 진화된 기술로도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는 게 530이이고, 그 다음에 판매사별로 조금의 프로모션도 공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제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더없이 훌륭합니다. 그 어느 한 부분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꼽기가 힘들 정도예요. 가솔린차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뭐 여러 연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옵션 구성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이런 다양한 부분, 완전 내연기관 그리고 완전 전기 그 사이에 각각의 장점만을 쏙 모아서 알맞게 패키징을 구성해 놓은 게 530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 선택의 결과는 탁월했다, 완벽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530e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유쾌한 이야기, 시승차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희였습니다. 안녕.